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주말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 휴가 복귀자를 시작으로 27명이 집단 감염됐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홍천의 한 군부대에서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다 함께 단체 휴가를 나간 병사 10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퍼진 이 병사들이 각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 북방면의 한 육군 부대. 이 부대에서 지난 14일 같은 중대 병사 54명이 함께 단체로 휴가를 갔습니다. 이 가운데 병사 한 명이 지난 18일 밤 휴가 중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단체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를 전수검사한 결과 1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다른 장병의 확진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대부분 휴가 중에 각자 고향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같은 중대 소속으로 부대에서 확진된 1명을 제외하곤 12명 모두 세종과 목포 등 전국 11개 시군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특히 전남 목포에서는 확진 병사의 가족 1명까지 확진됐습니다. 군부대 생활관에서 확산된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진 겁니다. 휴가 복귀 병사를 격리할 공간이 마땅치 않자 국방부는 이달부터 중대별로 단체 휴가를 보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최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데다 지자체별로 확진자가 나뉘어 있어 역학조사도 난항입니다. 감염자들이 다 각 지역에서 확진되신 만큼 그 해당 지역에서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군부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30세 이상 장병을 대상으로 1차 접종만 완료된 상황. 20대가 대부분인 병사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6월 중순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 장병 중에서 30세 미만이 45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군부대별로 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확진된 병사 대부분이 대중교통과 터미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연구원의 채용 비리 의혹, 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들여다봤더니 부적정한 점이 수두룩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원장 지시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들과 합격자들이 같은 자문단에서 활동한 점이 이 점수에 영향을 줬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공정 채용 의혹의 중심에 선 강원연구원. 문제가 된 건 박영일 전 원장의 취임 후인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채용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원연구원이 시험위원을 부적정하게 위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의 지시로 구성한 강원 ST 자문단에 2차 전형 심사위원 3명과 최종 합격자 2명이 포함돼 있고 이들 중 4명은 채용 전인 작년 10월 자문단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이들 심사위원은 각각의 2차 전형에서 합격자 2명에게 모두 최고점을 주면서 1차 때 3위였던 합격자는 2차 전형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들 중 심사위원 1명은 작년에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연구 책임자가 박 전 원장, 연구진이 합격자 중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합격자 2명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점수를 유리하게 얻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채용 때는 채용 분야와 합격자의 전공 분야가 맞지 않는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전공이 완전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뽑는다든지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서 연구원을 꼭 뽑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에도 비전공자가 최종 합격을 하면서 채용에 응시할 수 있었던 다른 전공자들의 공평한 응시 기회가 박탈됐다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박 전 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터라 시험위원 선정을 지시했는지 이것이 합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는 수사기관에 맡겼습니다. 불공정한 채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 관설동 지역 주택조합은 해산을 거쳐 청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700여 명이 객출한 돈 320억 원은 65억 원만 남고 모두 사라졌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원들의 종잣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졌는지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설동 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을 추진해온 터입니다.
경작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곳곳에 꽂혀 있습니다. 관설동 주택조합은 해산 직전 작년 8월 이 땅을 160억 원에 지역의 한 건설사에 팔았습니다. 5년 전 조합이 출범하면서 매입했던 금액 190억 원보다 단순 비교에도 30억 원을 손해보고 판 겁니다. 5년 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손해는 50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조합은 이자 낼 돈도 없어 급하게 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 건설사와 조합 임원들이 특수관계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표 쪽에 그 밴드에 가담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감사나 이사가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한 거죠. 땅을 사고 팔면서 손해본 거 외에 가장 큰 지출은 이른바 업무대행사 관련입니다. 공식적으로 용역대금 50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조합원 모집과 분양 홍보 등에 사용됐습니다. 계약상 대행사가 부담해야 할 돈을 조합이 대신 부담한 금액도 10억 원대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원 700여 명이 모은 돈 320억 원 중 상당한 금액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65억 원. 이 중 50억 원은 4,300만 원씩 냈던 조합원에게 720만 원씩 돌려줬습니다. 청산 비용으로 남겨놓은 15억 원이 실제로 조합에 남은 돈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돈이 약 15억 정도 지금 남겨놨어요. 예비로 남겨놓은 거예요. 지난 2월 해산한 조합이 채권 채무를 청산할 때까지 민형사 소송을 거쳐야 해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민 700여 명이 모은 조합비 320억 원은 5년 만에 65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다 주고 그냥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라 있었는데 뭔가 2차 터졌어요.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시 무릉계곡 일대를 확장한 관광 권역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폐석회석 광산을 복합 체험 관광지로 개발 중인 무릉 3지구는 각종 체험 놀이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릉계곡 물길을 따라 소나무숲 사이로 나무 데크길이 보입니다. 주차장부터 시작되는 왕복 2km 산책로는 무릉계곡의 트레킹 코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20억여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개방된 배틀바위 등산로와 다음 달에 개방되는 협곡 마천루 길까지 기존에 단조로웠던 등산 탐방로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무릉계곡과 복합체험 관광단지 사이에 있는 이곳 사마지구에는 각종 체험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폐석회석 광산에는 하늘을 나는 스카이 글라이더를 비롯해 덤프트럭이 광석을 운반하던 길은 루지 썰매 체험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산속에는 알파인 코스터와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등 놀이기구가 설치됩니다. 무릉 3지구 복합체험 관광단지는 무릉 별유천지라는 새 이름을 갖고 주차장 등의 기반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 하반기 개장합니다. 기존의 짧은 무릉계곡 중심에서 앞으로는 무릉 별유천지의 체험시설과 생태 탐방로들이 확충되어서 체류 시간이 확장되고 동해시 관광지를 5대 권역으로 묶는 사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피해를 본 망상 권역은 오토 캠핑 리조트 복구를 계기로 해양 휴양과 캠핑 권역으로, 추암과 묵호 권역은 야간 조명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자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밀집 생활권과 가까운 천곡 권역은 감성 바닷길을 시작으로 종합 해양 레저 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광 개발 계획이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5대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수립으로 내륙과 해안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동해시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권역별 관광 사업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백의 사립 전문대인 강원관광대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면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강원 관광대를 재정 지원 제한대학 유형 2로 지정했습니다. 유형 2에 속한 대학들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신청과 지원이 제한되고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강원도가 18개 시군 마을 곳곳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버스를 운행합니다. 강원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한결핵협회 강원도 지부는 25인승 버스를 무상 제공해 10월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이동 검사를 희망하는 곳을 신청받아 지역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코로나19 예방 교육과 백신 접종 독려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평생학습도시에 재지정됐습니다. 동해시는 3년마다 실시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더 누리고 다 행복한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도시를 비전으로 2024년까지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계속합니다. 동해시는 시민대학과 성인 문해교육, 행복도시락 강좌 등 2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0년 4월 사북항쟁 직전 광부 집회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80대가 30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2살 황모 씨가 지난 1980년 4월 광산노조 사무실 앞에서 A씨가 주도하는 광부 집회를 묵인해 선고 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6년 전 서울고법이 집회 주도자였던 A씨에 대해 당시 계엄 포고령이 금지하는 단체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겁니다.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과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 프로그램의 360도 VR 촬영과 실시간 송출에 나서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해외 참가팀 영상 콘텐츠도 제작합니다. 또 증강현실 시스템을 기반으로 축제장과 똑같은 장소를 온라인에도 구축해 다양한 세대의 축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장미공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7월 18일까지 특별 야간 개장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음악과 사연을 방송하는 장미방송국을 운영하고 SNS로 참여하는 데이트 코스 공모전, 라이브 커머스, 동네 가게 함께 가기 등의 이벤트 등도 열 예정입니다. 산천어를 명품 가공식품으로 만들겠다고 속여 화천군으로부터 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받은 영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화천군이 추진하는 산천어 향토사업 육성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포장 기계 등 관련 업체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았다고 속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국 전현직 지자체장 가운데 최초로 구속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오늘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전 양구군수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 14명과 LH 직원 등 3명, 법인 2곳, 일반인 3명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와 전국 체육대회 등위 부상을 위해 세팍타크로 팀을 창단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 세팍타크로 팀은 박광수 감독과 국가대표 2명을 포함해 5명의 선수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횡성여고와 송호대 여자팀이 있고 세팍타크로 실업팀은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체육회 실업팀은 육상과 레슬링, 역도, 태권도, 조정, 체조 등 8개 종목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홍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기본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매출 실적 감소를 입증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한편 홍천군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 제도는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 컨설팅 감사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뒤 업무를 추진하고 추후 자체 감사 등에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쓰레기 줄이기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만들고 수집된 아이스팩을 선별 세척해 지역 업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